안녕하세요. 통증TV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5번째 시간, 반복되는 통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과 영양수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근 원장입니다.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에 잘 반응하는 부위가 있고 금방 호전되어서 완치가 잘 되는 부위가 있는 반면에 통증 치료 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통증이 생기고 재발을 많이 해서 골치를 썩게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테니스 엘보, 팔꿈치죠. 족저근막염, 발바닥 부위에 있는 통증입니다. 이들 부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통증의 원인이 반복하는 운동, 무리한 작업, 그리고 관절의 무리한 운동, 충격,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자연적인 회복을 하다가 어느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통증 치료나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호전이 되는데, 그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일정 부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엘보나 족저근막염은 그 부위가 자기도 모르게 또 많이 쓰게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그 부위에 무리가 가게 되고 살짝 가라앉아 있던 염증들이 다시 심해지게 돼서 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 받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프니까 또 병원을 찾게 되고, 주사를 2-3번 맞다 보면 이거 치료가 되는 건지,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는 건지, 치료되긴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좀 짜증이 많이 나게 되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도 똑같은 결과가 되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치료 자체는 초기 치료는 어렵지 않지만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결과까지 얻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시간과 과정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이런 질환으로 오시게 되면 이것은 장기전이다, 치료가 잘 되지만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잘 해보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팔꿈치나 발바닥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이거는 좀 오래 걸리는 치료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좀 장기간 잘 관리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치료하셔야지 어디 용한 선생님을 만나서 주사 한 방에 확 치료를 해버려야 되겠다, 다시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또 실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런 질환들은 생활습관 교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은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에 무리를 주게 되는 운동을 일단 금지하고요. 꼭 일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팔꿈치를 고정하고 어깨나 손목을 주로 쓰게 하는 습관으로 좀 바꿔서 제가 훈련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에는 보호대를 꼭 차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팔꿈치는 쓰지 않고 어깨나 손목을 이용해서 주로 작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팔꿈치에 무리가 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오른손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반대편 왼손을 써서 오른손과 왼손을 반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특정 아픈 부위의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도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하는 것을 줄여야 되고요. 신발을 가장 편한 신발 활동화로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신발 깔창을 굉장히 푹신한 것으로 써서 발바닥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오지 않게 교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를 매일 저녁에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시거나 물리치료를 해주시거나 약물치료를 기본적으로 해줘서 깔아앉아 있는 염증이 심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물리치료 오신 게 좋고,
꼭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통증 부위를 살펴보고 주사 치료를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조금 할 것인지 약물을 추가할 것인지 계속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심해지려고 하면 참지 마시고 즉각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기에 빨리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아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사 종류에 따라서 반복해서 맞으셔도 문제없는 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계속 반복돼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프롤로도 괜찮고요. DNA 프롤로도 괜찮고 근막이나 이제 테니스 엘보 엘보 주위의 인대들을 단단하게 해주거나 또 염증 세포들을 원래 조직으로 돌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롤로 치료나 아니면 DNA 주사로 재발을 막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방법, 장기간에 쓸 수 있는 방법, 또 만성으로 자꾸 재발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꾸준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마시고 또 이상한 무슨 약을 달여 먹는다든지 또 접고를 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규정되지 않은 이상한 운동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많이 쓰지 않는 치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원래 이 질환은 반복을 잘 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시면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최종적인 치료 결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